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흐름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그리고 그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이미 90%가 완성이 됐다. 이 셧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한 낙관론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게 미국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는 과정인 거고,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새로운 자산군으로 볼 것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XRP가 3년 동안 미국 SEC랑 싸웠었던 그 논쟁의 끝을 제도적으로 닫아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요. 이걸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선택한 방향은 새로운 자산군의 제도화, 즉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인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장 구조 법안,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그리고 마지막이 실물자산 토크나 RWA입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적인 금융 리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달러 부채를 디지털 자산 시장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구조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XRP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결제 인프라로의 진입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캘러리티 법안의 핵심은 거래소랑 자산의 관할권 정리입니다. 미국 SEC, 또 CFTC, 재무부, 이 중에 누가 어느 자산을 담당할지 법적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겠죠. 이것만 명확해지면은 XRP처럼 애매하게 끼어있던 코인들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XRP는 불확실한 코인에서 인정받은 결제형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올 수가 있을까요? 먼저 거래소 재상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망과 연동되는 실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상승이 아니라 XRP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은행 결제 시스템이 ISO 20022로 전환 중에 있죠. 이거는 마치 전 세계 은행의 언어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XRP인 거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가 영어로서 결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XRP는 이미 원어민 수준으로 그 언어를 구사하는 자산이라는 거겠죠. 즉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부 제도권 문이 열리고 ISO 20022를 통해서 글로벌 결제망 문까지도 동시에 열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XRP는 기술적으로 준비된 자산, 그리고 제도적으로 승인된 자산으로서 재평가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미카 법안을 발효시켰고요. 일본은 XRP 기반의 송금망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죠. 즉 지금은 국가 간의 결제 주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캘러리티 법안을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서 유럽이 미카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민간 주도의 결제 인프라를 제도권 안에 빨리 편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말한 남은 10%는 디파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 이건 XRP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XRP는 지금 EVM 사이드체인과 토크나 결제 시스템을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즉 디파이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XRP의 생태계 확장에도 제도적인 안정망이 생기겠죠. 결국에 20%가 해결되면은 XRP는 단순 송금용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개로 연결하면은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부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는 이미 CBDC랑 민간 코인을 결제망에 편입하고 있고요. ISO 20022 전환으로서 전 세계 결제망이 통합되는 중입니다. 이 안에서 XRP는 기술과 정책, 실제 사용까지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결제 백엔드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100% 완성되는 순간 단순하게 비트코인만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알트코인 실제 사용 기반의 불장이 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XRP가 서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구조는 이미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XRP를 바라보실 때 가격보다 위상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법안이 완성되고 또 제도권 문이 열리는 순간 시장은 또 뒤늦게 반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의 불확실성들이 사실 제도화 이전의 마지막 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옵션 시장의 숫자,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기관 자금의 움직임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구조로 엮어서 지금 시장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약정, 그러니까 OI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63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대리빗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 구간에 약 21억 달러, 그리고 12만 달러 이상 구간에 무려 60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쌓여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어디에 몰렸느냐보다는 그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는지 여부입니다. 최근에 맥스페인 구간이 11만 4천 달러 근처로 잡히고 풋콜 비율이 1에 가까워지면서 균형점이 형성이 됐어요. 이건 상방을 보시되 하방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강세의 구조로서 바뀌고 있다는 시나고요. 여기에 25 델타 스큐랑 DVOL,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 지표를 보면 재밌어요. 지난달 급등기에는 DVOL 과열 수준까지도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눌렸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흥분을 내려놓고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거를 다음 파동 전의 평온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온체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콘트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몇 주 동안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가고 중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겨간다는 뜻인 거고, 즉 분배가 끝나고 축적이 시작된 구간이라는 거겠죠. 스테이블코인 흐름도 눈에 띄어요. 거래소 내부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탄약을 쌓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즉 총구는 장전이 돼 있고 언제든지 눌림이 오면은 현물 매수로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일관적이에요.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지갑의 평균 보유량이 최근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동안 잠자던 지갑이 깨어나서 대량 이동한 사례들도 나왔었죠. 이런 흐름들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시장이 다시 재배치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장기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는 CME 베이시스, 즉 현물 대비 선물 프리미엄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과열 국면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두 자릿수까지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는 6%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단기 레버리지가 줄면서 건강한 시장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ETF 자금 흐름도 그 연장선상에 존재하는데요. 지난달에 하루 4억 달러 유입 이후에 바로 다음날 1억 달러 유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출렁이지만 누적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라는 겁니다. 결국에 기관들도 손을 뗀 게 아니라 호흡을 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바닥 신호라는 겁니다. 돈이 빠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옵션이 상방에 쌓여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옵션 시장은 기대감에 가격이 너무 빠르게 반영되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 전후에는 항상 큰 흔들림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10만에서 12만 달러 구간에 두꺼운 포지션이 있을 때는 가격이 그 구간을 시험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는 만기 전후로 레버리지를 줄여가면서 장기 투자자는 눌림이 왔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전략들을 기대의 이격이라고 불립니다. 대중들은 흥분할 때 매수하고요. 프로들은 조용할 때 모아 나간다는 건 지금은 후자의 구간입니다. 요약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세 겹의 구조가 동시에 정렬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상방 기대감이, 또 온체인에서는 축적 흐름들이, 기관 자금에서는 체력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즉 시장은 지금 상승 준비를 끝마친 상태고 타이밍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시는 거겠죠. 차트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돈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조용히 대기 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조정이 온다면 그건 기회인 거고,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건 준비의 신호겠죠. 시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비트코인 강세장의 실제 전환 시점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다뤄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투자 시장이라는 곳은 참 잔인하죠.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코인 안 하면요.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비트코인이 오르든 리플이 하락하든 그냥 뉴스 한 줄로 끝나겠죠. 가슴이 쿵쾅거릴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 번이라도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처음 매수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 처음에 수익이 찍혔던 그 짜릿함, 그 감정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셔도 어느 순간부터 차트를 다시 보고 있고요. 또 다시 그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결국에 정답은 한 개입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면은 남들보다 잘하셔야 돼요. 남들이 흔들릴 때 중심 잡으시고요. 도망칠 때 분석하시고요. 욕심낼 때는 한 발 물러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끝내 수익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오르겠지 하면서 늦게 뛰어들고 떨어지면은 이제 끝이네 하면서 손절하고 나옵니다. 결국에 싸게도 못 사고 비싸게도 못 팔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죠. 시장이 잔인한 게 아니라 감정이 시장보다 앞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모두가 겁낼 때 차분하게 보시고 모두가 들떠있을 때 한 발 물러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요. 누가 더 많이 버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에 이깁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반짝이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버티고 배우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미 이 시장에 발을 디뎠다면은 그냥 버티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을 이기기 전에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남들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실제로 우리 신인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이번에 미리 정해둔 목표 타점을 4,550원 라인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리 사전에 예상 목표가를 걸어뒀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자다가 매도가 되면서 수익 체결되셨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드렸고요. 추가 상승할 때 또 추가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동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리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단타로서 리플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과 속보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